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2018년도 1월달 국가공인 CS관리사 기출문제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풀이하는 과정에 대한 동영상을 올려놨었는데요.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셔서 17년도 저희가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서 우선 저희가 두 번째로 17년도 11월 달에 봤던 실제 기출문제 B형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똑같은 방식으로 하루에 10문제 정도씩 해서 핵심 키워드를 기반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쉬울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CS 개론 똑같이 1번부터 10번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S 개론 첫 번째 문제부터 좀 가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다음 중 고객관계 관리 CRM이 필요한 산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이제 CRM이 필요한 산업 이래가지고 아마 각자 가지고 계신 교재들에서 몇 가지씩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고객관계관리라는 걸 좀 잘 보시게 되면 고객관계관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가 된다면 결국은 무슨 얘기일까요?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간다 라는 관점이 고객관계관리가 되다 보니, 이게 필요한 산업은 결국 뒤집어 따지면 뭘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어려운 또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는 업종을 골라내시는 문제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필요한 산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라고 본다면 이 비즈니스가 가능한 산업. 자, 이거 잘 보시면 뭐가 문제예요? 네, 그렇죠. 이거는 뭐가 돼요? 차별화시키기가 너무 어렵죠.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두 번째, 제품 차별화가 어려운 산업. 이거 위에 설명과 똑같죠. 세 번째, 영업인의 이동이 없는 산업. 영업인의 이동이 없다면 이미 장기적으로 고객과 관계관리가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꼭 굳이 여기 필요하느냐? 아니요. 오히려 반대가 되는 영업인의 이동이 많은 산업이 맞겠죠. 자, 그래서 요 1번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은 3번 영업인의 이동이 없는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위에서 물어본 질문에 가장 합당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접촉 빈도가 큰 산업,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업 다 필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보면. 자,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고객관계관리 CRM 시스템 구축 5단계 중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자, 이탈 고객 감소, 고객과의 유대관계 강화, 차별화,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기존 고객을 양질의 우수 고객으로 전환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자, 여기에서는 좀 키워드들을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밑에 보기를 갖고 좀 말씀을 드릴까요? 쭉 5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1단계는 고객 전략 수립 단계죠. 고객 전략 수립 단계라는 거는 보기 2번에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고객의 입장에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키워드가 될 거예요. 두 번째가 1번에 있는 인프라 구축이죠. 자, 이건 데이터 웨어하우스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세 번째,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고객 분석과 마케팅 실시. 자, 보기 4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잠재 고객, 충성 고객, 고객층의 차별화 마케팅, 이런 얘기가 꼭 튀어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고객 분석 결과를 실질적으로 판매 과정에서 활용. 얘가 네 번째 단계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 자, 여기에서는요, 고객 생애가치 전략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고객 생애가치 전략. 그래서 교차 판매, 추가 판매, 재구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하나 빠져있던 게 뭡니까? 마지막 3번에 있는 고객 유지를 위한 서비스와 피드백, 관리. 여기에서 나오는 키워드가 위에 4가지인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탈 고객 감소입니다. 이탈 고객 감소. 여지껏 제가 5단계 다 불러드리면서 이탈 고객이라는 얘기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탈 고객 감소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고객 유지를 위한 서비스와 피드백 관리라는 걸 답으로 바로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인간관계론의 역사와 관련해 다음 보기의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 자, 보기가 한 3줄가량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키워드만 보더라도 답이 바로 나오죠. 엘튼 메이요. 그러면 호손 실험이 되겠죠. 호손 실험. 넛지 효과라고 하는 건 강요에 의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함으로써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이다라고 해가지고요. 흔히 넛지라는 말 자체가 옆구리를 이렇게 슬쩍 쿡 찌른다는 얘기입니다. 너도 해봐 이래가지고. 자, 모델링 이론. 매스미디어가 흔히 이제 우리가 방송, 신문 이런 게 대중들에게 행동 양식을 일종의 모델로 제시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학설을 우리가 모델링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고슴도치 딜레마,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친밀감을 원하기도 합니다만 반대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도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랑 나 이렇게까지 친밀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고슴도치 딜레마. 칵테일 파티 실험. 자, 여러 사람의 목소리와 잡음이 많은 상황에서도 본인이 흥미를 갖는 이야기는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은 내 관심사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칵테일 파티 실험. 각자 키워드들로만 좀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인간관계 유형. 이거 참 이 문제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보기.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서로 유사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며, 자, 여기까지 키워드에서 보면 무슨 관계입니까? 키워드로 보게 되면 횡적 관계. 수단적이고 속수단적인 속형식적이고 수단적인 속성이 강합니다. 여기에선 우리가 회사에서 볼 수 있는 종적 관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답이 위에 보기가 잘못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횡적 관계를 물어보려고 냈던 것 같은데 뒤에 설명이 종적 관계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 처리가 전원 정답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머튼이 주장한 아노미 이론에서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되는 부적응 유형은 뭡니까? 문화적 목표와 수단을 모두 거부합니다. 자, 문화적 목표는 사람이라면 해야 될 일, 수단, 자, 이건 법 이렇게 판단하셔도 쉽죠. 자, 두 개 다 거부합니다. 두 개 다 거부한다는 사람들은 누구죠? 패배주의형. 여기까지는 패배주의형이에요. 기존의 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려는 유형을 갖는다. 뒤집어 엎자. 뒤집어 엎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 패배주의형이 아니라 무슨 형으로 바뀌어요? 반역형으로 바뀌죠. 여성 해방 운동가, 사회 운동가, 그다음에 급진적이란 말이 들어가야겠네요. 여기도 히피 이런 사람들이 해당하는 게 위에 나와 있는 보기에 해당하는 아노미 이론의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자, 대인지각 왜곡 유형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죠. 판단을 함에 있어 자신과 비교하여 남을 평가하는 경향에 해당하는 것은 평가하는데 나 자신에게 비교해가지고요 남을 평가한다라는 얘기로 나옵니다. 이런 건 밑에 보시면 바로 뭐가 나올까요? 나한테 비교해서 나한테 대보고 저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 이런 거 우리가 투영 효과. 초두 효과는 뻔히 알고 계시죠? 이거 첫인상에 나오는 효과. 중심화 경향은 뭐죠?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중간 정도. 항상 어느 정도 되겠지. 중간 정도를 고르는 현상. 관대화 경향. 웬만하면 좋게 보겠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좋게 보겠다. 스테레오타입. 집단 특성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경향이라고 하는 게 스테레오타입. 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직무상 특성. 직무상 특성까지 나누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존 포엘이 제시한 자아 개방의 5단계 중 다음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 존 포엘의 5단계는 아래 보기 5개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특히나 17년도 들어가지고 보게 되면 크게 자주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한 번인가 두 번, 한 번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쭉 한번 5단계가 또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보시면 되고요. 자, 보기를 좀 볼까요?
아직 자아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전공이 뭐예요? 아침 식사는 무엇을 드셨나요? 등과 같이 짧은 대화 수준의 단계를 의미한다. 자,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전공이 뭐예요? 아침 식사는 무엇을 드셨나요? 이거 잘 보시면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임의대로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거 뭐예요? 네, 사실. 흔히 해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단계가 되죠. 이해가세요? 자, 그런 단계로 가다 보니까 첫 번째, 이제 제가 첫 번째라고 말씀드립니다만 단계로는 이제 5단계예요. 5단계. 그게 1번에 있는 상투적인 표현의 단계. 이걸 우리가 일상적 회화 수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사실 정보들을 교환하는 단계, 정보를 주고받는 단계, 여기에 전공이 뭐예요? 아침 식사는 무엇을 드셨나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정보를 주고받는 단계. 3단계가 생각과 판단을 이야기하는 단계, 생각을 나누는 단계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데 관용어구가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제가 느낀 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런 생각과 판단을 얘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느낌, 감정, 직관의 단계 3번에 있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자신의 감정 느낌을 표현하는 겁니다. 왠지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별론데. 네, 또는 이 지금 하고자 하는 계획은 별로 마음에 내키지가 않는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두 번째 단계. 마지막이 이제 1단계 최상의 의사소통 단계, 이걸 우리가 진실의 단계라고 얘기하죠.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이론 중에 맨 위에 있는 자아 실현의 욕구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판단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해결하는 키워드라든가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다음번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해결하시는데 활용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자, 의사소통 유형 중 비공식적 의사소통이라고 나옵니다. 비공식적. 자, 상향적 의사소통 유형, 이거 뭐라 불러요? 네, 하의상달. 4번에 보기에도 똑같이 나와 있네요. 두 번째, 하향적 의사소통 유형, 이거 우리가 상의하달. 네, 여기는 뭐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편람. 위에 있는 하의상달은 뭐가 있었어요? 보고. 세 번째, 수평적 의사소통 유형, 여기에는 회람이라는 게 있었죠. 포도넝쿨 유형과 루머, 뜬 소문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비공식적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에드워드 홀 공간학이라 그러죠. 공간행동학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전혀 모르는 타인과의 거리 혹은 연설이나 강의, 여기에 따라서 답이 나옵니다. 연설이나 강의. 개인적, 두 번째 거 볼까요? 개인적으로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리다 라고 나오게 되면 이 거리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360cm, 3m 60 이상의 거리를 뭐라 그래요? 대중적 거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기의 첫 번째에 있는 연설이나 강의, 여기에 키워드를 잡으시고 바로 선택을 하시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보적 거리라는 건 있지도 않고요. 사회적 거리,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죠? 1m 20 이상, 3m 60 이내, 흔히 우리가 회사에서 대화 나누는 과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밀한 거리는 뭐예요? 친밀한 거리? 네, 친밀한 거리는 45cm 이내의 거리, 개인 사적 거리라고 표현하죠. 개인적 거리는 45cm에서 1m 20, 120cm 정도까지의 거리라고, 대화를 나누는 거리가 유지되는 뭐 하나의 공간이죠. 공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제. 다음 의사소통 채널의 종류 중 의사소통의 충실성이 가장 높은 거. 자, 잘 보세요. 의사소통의 충실성이라는 건 뭘까요? 네, 그 장소에서, 특정 장소에서 뭐예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동시에 작용을 할 때를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뭐 답부터 말씀드리면 뭘까요? 면대면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래서 면대면 회의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높은 게 뭘까요? 전화, 화상회의 이런 게 높죠. 그 다음에 이메일, 뭐 음성 메일, 그 다음에 메모 또는 편지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이 뭐예요? 게시판과 공지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요번에 18년도 1월 달에 출제됐던 문제보다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11번부터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